자, 이 시간부터는 민법 처음부터죠. 2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페이지 펴시고 22페이지 펴시고 통칙이라는 것은요. 또 민법 총칙 중에서도 또 총칙이라 그런 뜻입니다. 민법 총칙 중에 또 총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재산법의 공통 내용이 민법 총칙인데 민법 총칙에 또 공통된 내용이 통칙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요한 건 아니고요. 민법이란 민법은 국민 간의 법이죠. 백성 간의 법. 민법. 민법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돈 받는 법이야. 돈 받는 법이고 형법은 벌 주는 법이야. 간단합니다. 민법은 좀 표현이 그렇죠. 아까 읽으신 말씀드렸죠. 편하게 돈 받는 법이야. 땅 팔고 집 사고 돈 받죠. 그죠? 결혼이 다 돈이야. 형법은 벌이야. 예? 그래서 민법은 개인 간의 평등관계에서 재산과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중요하잖아요. 이런 외우는 사람이 있어 넘어갑니다. 주관시간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민법 보시면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이 법이고요. 그리고 도덕 종교 관습이 인간관계로 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민법은 민간인들에게 적용된다. 물건 팔고 사고 그런 뜻이 되겠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너뛰고. 자, 민법 의미가 둘이 있는데 형식적, 실질적.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형식적인 게 민법 전이야. 형식적은. 근데 밑에 실질적을 먼저 보시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생활하는 규범, 즉 법의 형식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거. 이쪽에서 민법은 실질적 민법이 있고요. 실질적 민법이 있고 형식적 민법이 있습니다. 형식적.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그냥 들어둡니다. 이걸 쓸 필요 없네요. 이놈이 훨씬 더 넣을 수 있는데 얘는 법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전.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은요. 형식적 법전으로서 1118개 조문이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 시험법에는 766조까지가 시험법입니다. 물론 뒤에 조금 빠진 거 있지만 하여간 조문이 700까지 넘는다는 말씀드리고 실질적 민법은요. 형식적 민법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법전 위에도 다 포함된다. 법전 위에도 인간의 사회생활 규범 중에서 민사관계를 규율한 것은 다 민법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 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그 형식적 민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1960년 1월 1일 날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시행되고 오늘이 오늘이 20년 오늘 얼마입니까? 10월 15일인데 이게 이제 얼마 동안 시행되고 있나요? 무려 60년 동안 시행되고 있죠. 그 동안에 약간은 바뀌었지만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요, 1945년 해방 이후에 9번이 바뀌었어요. 헌법은 9번이 바뀌었는데 민법은 거의 안 바뀌었다고 보면 돼. 다만 약간 바뀐 것이 있다면 주로 가족법에서 여성지위 향상 있죠? 여성들의 그 상속분이 올라간다든지 호주제가 폐지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대혼 기간이라고 해서 여성은요, 이혼해도 6개월 동안 혼인을 못 했어요. 남성은 이혼하면 다음날 혼인할 수 있고. 왜 그러냐면요, 혹시라도,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지, 혹시라도 우리 이혼 기념으로 하루 자자. 그런데 그 사이에 애가 생기면요, 그 애가 누구 자신인지 모르지,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여자가 애를 가졌을 경우 이것이 전 남편의 애냐, 아니면 또 다른 남자 애냐를 모르겠다. 그래서 대혼기간, 혼인을 대기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하여간 제가 법과대학 다닐 때나 지금이나 법조문이 안 바뀌었네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안 바뀐 법을 20년 강의했다는 거죠. 그래도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물론 중간에 판례도 많이 나왔고 이론 조금씩 바뀌었지만 하여간 민법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만큼 법이 어떻습니까? 안정적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집안으로 말하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같은 법이다. 어머니가 중심을 딱 잡고 계시면 아버지가 바람 펴도 가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 엄마가 바람 피면 가정 바로 깨진다고. 그게 어머니 같은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과대학에서 보통 헌민형 그래요. 헌민형. 헌법은 할아버지 같은 법이고요. 형법은 아버지, 민법은 어머니 같은 법이고 법과대학 교수들도 민법 선생님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이 많잖아요. 그죠? 영어 선생님보다 아마 수학이 많을 걸. 그래서 그만큼 법과대학에서도 민법 선생님이 제일 많아요. 파트별로 나눠서 강의하는데 굉장히 조문도 많고 단일 법전으로 제가 알기로 제일 양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법전이. 근데 하여간 형식적이다 실질적이다 이런 것은 이놈이 더 크다.
이것은 실질적 민법, 형식적 민법을 포함합니다. 다. 형식적 민법전을 포함해서 민사관계에 규율된다. 다 적용된다. 민법이라고 그래요. 실질적 민법. 아닌 것도 있어요. 옆에 우리가 왼쪽에 박스 두 번째 보시면 법인의 이사, 아직 안 배웠죠? 법인의 이사 등이 뭘 잘못하면요 벌칙 규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종론의 강제이행, 이건 벌이죠? 아까 민법은 벌 주는 법이 아니라 뭐 하는 법이라 돈 주는 법. 그래서 이런 것은 얼핏 보면 실질적 민법은 아니지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 민법은 강제이행 등을 빼면 대개 손해배상하라 또는 이자 줘라 소유권 넘겨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민법전에 민법은 실질적 민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 민법전에는 형식적 민법이 아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시면 법인의 이사 등에 관한 벌칙 규정이나 강제 이행에 관한 규정은 형식적 민법에 들어가 있지만 실질 민법을 볼 수 없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하여간 넓게 보면 실질적 민법이 형식적 민법을 포함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민법은 무슨 법이라고? 사법이다. 아까 배웠죠? 개인 간의 무슨 관계? 평등 관계를 규율합니다. 평등. 이게 원칙이야. 평등 관계 규율이. 주로 이제 이 사법이지만 두 가지 크게 재산법과 가족법을 규율합니다. 재산법은 물권, 채권, 가족법은 친족 상속을 규율한다는 거. 하여간 개인 간의 평등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사법, 개인 간의 법 되겠고요. 공법, 사법을 구별한 이유는요. 원리가 다릅니다. 그죠? 공법은 여기 있듯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굉장히 우월지를 가지고 명령하잖아. 사법은 평등하게다. 그래서 공사법 구별이 좀 다른데 요즘은 사회법이 들어와서 공사법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많더라 보시면 되겠죠. 이것이 공사법의 구별인데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민법으로 인해서 민사관계 해결은 민사소송법을 하고 공법관계는 형사소송법 또는 행정법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중요하지 않고요. 근데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공법, 사법의 적용 기준 자 판례가 있네요. 자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네. 하연 판례는 제 생각에 600개의 전후 판례가 돌려 나오고 있고 600개 전후. 근데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판례 있긴 하지만 근데 또 벗어나는 판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1월 중순 정도에 여기 있는 판례 전부하고 또 플러스 알파에서 약 1200개 정도의 판례를 특강을 한다는 거. 그걸 이제 시험 문장과 비슷하게 지문을 최대한 짧게 압축해서 지문이 길죠? 2줄 정도 압축해서 한 페이지에 약 12개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100페이지니까 약 1200개 판례를 할 겁니다. 그걸 반복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이 공법, 사법의 적용 기준 그 판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이런 데는 그냥 가볍게 읽으시고 노트 필요 없고요. 그냥 들으시고 중요한 내용만 이런 쓸 거 하나도 없어 그죠? 없으니까 그래서 들으시고 중요한 내용만 여백에 쓰시고 나중에는 이 한 권을 반복해서 보시면 된다. 자, 지방자치단체 이건 서울시에서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기업이 이게 서울시가 개인과 똑같은 자격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용지를 산다든 이런 거 있죠? 개인 자격에서 하는 거죠. 아니 서울시에서 복사용지 산다고 해서 회사에 싸게 팔지 않잖아요. 그런 게 일반적인 경우. 그래서 공공기업의 사경제 추측을 하면요 사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서울시에서 개인 땅을 사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수용될 때도 있지만 이거 서울시에서 토너를 산다, 그죠? 복사지를 산다. 이건 개인이 회사에서 살 때 많이 사서 싸게 살 수 있어도 그런데 공법 적용되잖아요. 서울시 자체는 공공단체로서 국가기관이지만 그러나 서울시에서 무슨 명령 강제하고 조례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가 따르도록 하라. 그런 경우는 공법관계이지만 여기 있듯이 서울시에서 필요한 비품 산다, 커피 산다, 그런 다 사법관계죠. 많이 사서 싸게 살지는 몰라도 개인 간의 관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그런데 조금 공법, 사법의 적용 규정 오른쪽 이해가 있습니다. 여백에다가 쓸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국유재산종. 자, 국유재산종, 일반재산이라고 했어요. 일반재산. 그건 예전에는 잡종재산에서 잡종재산. 듣기 안 좋죠? 잡종재산. 그런요,
국가재산 중에서도 이런 잡종재산은요, 개인재산과 똑같기 때문에 매매 대상이 되고, 매매 대상, 개인 간의 매매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시효취득이 돼요.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 잡종지로 지목이 결정되면 이것은 우리끼리 개인 거래 하듯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민법 적용된다. 아직 시효취득 안 배웠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건너뜁니다. 나중에 자세히 배우죠? 중요합니다. 물권에서. 그래서 국가재산 중에서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재산으로 된 거, 행정재산 안 돼요. 우리 서울시 건물을 사고 팔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 즉 잡종재산은 개인 간의 매매와 똑같고 시효취득된다. 따라서 민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맞습니다. 하나 써놓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여간 지방자치단체가 이른바 공공기약이긴 하지만 사경제 주체로 한다. 그런 얘기는요. 민법 그대로 적용. 모르겠어요. 이거 말이 어렵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복사기를 사 또는 복사지를 사 또는 토너를 사 아니면 커피를 사 이런 것은 민법 적용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서울시가 공경제의 주체로서 할 때는 공법이 적용되지만 이렇게 사경제 개인 간의 경제와 똑같을 때는 그대로 민법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 되겠고요. 저거 3번 앞에 써놓으세요. 제3영역 앞에다가 사해법 등장. 사해법.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법이 등장해서. 이거 왜 그렇다고요? 약자 보호가 특징입니다. 약자 보호. 약자 보호. 내버려두면요. 회사 사장님이 근로자를 착취합니다. 그죠?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끼어드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조 힘이 아주 막강하죠. 그래서 오히려 귀족 노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다가 막강한데 하여간 그거는 어떻게 나타나면 좀 폐단이고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개인은 개개인으로 놔두면 절대 사장님에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도 쓰고 그리고 뭐 퇴직금 달라 요구할 수 있죠. 이게 사회법인데 이게 없으면 의리 죽어. 그래서 갑질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요즘은 사회법 전성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회법 전성시대. 그래서 이런 뭐 국민연금 이런 거 있죠. 국민연금 또는 뭐 건강보험 이런 것이 다 사회법 영역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왜냐하면 개인이 나중에 정년퇴직하고 나서 굶어 죽죠. 자식 위해서 다 썼습니다. 돈 없습니다. 그럼 길바닥에 나앉아 국가적으로 문제되기 때문에 아유 강제적으로 돈을 걷는 거야. 연금을 모아뒀다가 나중에 주죠. 국민건강보험 그렇죠. 돈 버는 사람이 많이 내고 좀 조금 버는 사람 조금 내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균번하게 쓰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 보험 미국 인구가 3억 3천인데 보험 들었지 않은 사람이 5천만이래요. 그래서 지금 수 없는 20만이 넘어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400명이 죽을 때 인구는 우리의 6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의 수십 배가 죽었습니다. 그 신경도 안 써. 그냥 자본주의. 철저히 돈 없으면 죽습니다. 애들은요. 우리가 달라요? 우리는 사회적 법치국가라고 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어느 정도 합쳐져 있어서요. 이런 사회보장이 돼 있는 거야. 미국 사업은 돈 없으면 죽습니다. 그죠? 다 죽어. 그러니까 흑인들 죽어, 돈 없는 사람 죽어. 그걸 당연시하고요. 20만 명이 죽어서도 신경도 안 쓰네요. 이게 왜 자본주의의 그게 엄청난 폐단이죠. 그것을 좀 고치는 것이 사회법이죠. 그래서 사회법. 지금 이제 공법, 사법, 중간 영역에 사회법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사회법은 근로자 보호, 약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공사법의 구별은 노동관계법규, 경제법 등등의 출현으로 구별이 애매하다. 그죠? 그렇다. 그렇구나 해서 하여간 공법사법이 예전부터 아주 전통적인 구별 방법이라면 최근에는 사회법이 들어와서 약자 보호를 위한 법이 생겼고 지금 사회법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사회법이 번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사회법이 없으면 근로자는 굶어 죽어죠. 잠도 못 자 하루에 15시간 일하고요. 많이 그러잖아요. 요즘도 뭐 쿠팡 같은 거 배달 보면 뭐 상당히 착취당하잖아요. 그죠? 돈은 버는 건 번다 하더라도 주 5일 하고 이틀 쉬고 이래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험지로 내몰아가지고요. 사람 죽고 막 그러잖아. 그래, 그런 것은 사회법 영역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민법은 일반사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돼. 일반사법. 그래서 이 사법은 둘이 있어요. 사법은 일반사법도 있고 특별사법이 있어요. 일반사법과 특별사법. 우리 책에 있죠?
근데 이제 우리 거기까지는 볼 필요 없지만 뒤에 있던데 이 특별법은 일반법이 우선합니다. 항상 특별히 일반에 우선해. 그래서 일반 사법의 예가 뭐가 있냐면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민법입니다. 모든 경우 다 적용돼. 그런데 특별사법은 상법이 있어요. 상법. 아셨죠? 상법. 상법은 상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사법이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집을 팔고 땅을 산다 이런 것은 민법 적용돼요. 개인 간의 거래. 응? 그래서 그런 것은 일반 사법은 민법이 적용되지만 상인 간의 거래 또는 상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상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일반 사법이 민법이라면 특별사법은 상법이다. 하나만 해주시면 되겠네. 특별사법은 상법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 일반 사법이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 특별사법이란 자 특정한 사람 사항에만 적용되는 거. 얘가 뭐라고? 상법. 어렵지 않네요. 제가 이제 읽장구 건너뛰죠. 같이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읽어서 나쁠 건 없지만요. 건너뜁니다. 그런 게 있나 보다 해서 그냥 이런 듣기만 하면 되겠죠. 이게 시험 나오지 않겠지? 오늘 첫날이니까 그냥 제가 맛보기로 보시는 것이고. 그런데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특별법 우선이 중요합니다. 특별법 우선 원칙. 우리가 뭐 법의 원칙이 여러 가지 있어요. 법률 불소급 원칙 또는 어떤 때는 뭐 특별법 우선, 어떤 때는 신법 우선 여러 가지 있다고 그죠? 특별법이 일본법에 우선합니다. 특별법이. 그래서 이런 얘기죠. 상인 간의 거래는요, 이는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예법을 먼저 적용하고 없을 때 예가 갑니다. 특히 임대차 같은 경우는요, 주택임대차는 상가임대차는 그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먼저 적용되고 없을 때 민법 적용된다. 그래서 항상 일반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걸 뭘 한다고?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있어요. 법률 불소급 원칙, 신법 우선 원칙,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는데 하여간 일반법과 특별법이 겹치면 서로 부닥치면 특별법 우선한다는 거,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러분 이건데 중고등학교 때 왜 배우죠? 사회 시간에 우선의 원칙이다. 제가 이제 하나만 예를 들면요. 이런 거 있습니다. 폭행 있어요, 폭행? 폭행. 때리고 싸우는 거. 제가 뭐 농담이지, 이런 거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폭행을 해서 내가 누구를 팼습니다. 싸우다가. 근데 그놈이 아주 평소부터 나에게 못되게 해서 내가 아주 작심을 하고 이제 박살내지 해서 성질난 김에 돼지게 패는데, 근데 이놈이 전치 4주에 상처를 입었어. 4주. 뭐 4주는 보통 이제 약간 찢어졌다든지 멍든 정도면 4주 나와요. 꼭 뼈가 부러지지 않아도. 근데 이제 꼬집어도 2주여죠. 이제 멱살 잡고 목이 뻘건 흉만 이렇게 이제 뻘거져도 2주 나온다고 진단서가. 근데 보통 4주는 조금 다친 겁니다. 전혀 마음에 안 들어서요. 주먹으로 때려. 이놈 좀 다쳤습니다. 진단서 4주 나왔어요. 그럼 무슨 법이 적용돼? 일단은 형법 적용돼. 형법. 왜냐면 때렸으니까 형법에 폭행죄가 적용돼. 심하면 상해죄. 그런데 내가 전에 마음에 안 들어서요. 작심하고 두드려 패가지고 저는 진단을 4주를 받았는데 일반적으로는 형법 적용돼서 형량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면은. 그런데 봐요. 낮에 주먹으로 봐. 이게 잘 보라고. 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얘가 같은 거. 낮에 맞아요. 낮에 주먹으로 혼자 때렸어요. 이렇게. 단독범이요. 이렇게 낮에 주먹으로 혼자 같은 폭행이라 하더라도 이제 똑같이 때리는데 같은 폭행이라 하더라도 낮에 주먹을 혼자 때렸을 때 형법 적용돼요. 형법 적용됩니다. 형법은 비교적 형량이 높지가 않습니다. 형법. 낮에 주먹으로 혼자서. 근데 잘 봐요. 어떻게 때린다고? 밤에 몽둥이로다가 예? 흉기를 사용해서 밤에 몽둥이로다가 두 명이 공동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봐. 근데 똑같이 전치 4주에 진단이 나와서 4주. 맞은 놈이죠. 똑같이 4주야. 이렇게 맞아도 4주 나오고 이렇게 맞아도 4주 나오는데 그러니까 낮에 주먹으로 혼자 때려서 이놈이 4주 진단 받으면 무슨 법이 적용된다고? 형법이 적용되는데 봐요. 밤에 몽둥이로다가 자, 낮이 아닌 밤에 주먹이 아닌 흉기로다가 혼자 여럿이 할 때 이것은 폭처법이라고 들어봤어? 폭처법이라는 것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런 법이 있다고. 형이 어떻습니까?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다가 저는 손 좀 봐줘야 되겠다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밑에처럼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낮에 주먹으로 뭐 때리라는 게 아니라 말이 그렇다는 거야. 낮에 주먹으로 혼자 때려서 손을 봐줘야 되지. 그래야 전치 4주 진단이 나와도 형이 가볍죠. 그래서 야밤에 몽둥이 휘둘러서 2명이 가서 때리면요 똑같은 사주도 형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법? 특별법 우선 이게. 그래서 폭처법, 폭력거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일반사법이 자 특별사법과 부닥치면요 얘가 우선한다는 거죠. 인이 우선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법과 폭처법이 적용되면요 인이 우선한다. 이걸 말한다고 특별법 우선은 지기를 합니다. 아셨죠?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래서 민법은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모법으로서 일반사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 있고요. 민법은 실체법이죠. 실체는 실체를 정하는 법이다. 이렇게 읽어봐도 몰라, 그죠? 권리 의무의 실체를 정하는 법인데 이에 반해서 소송법은 절차법이야. 그냥 쉽게 이어서 민법은 실체법, 형법은 실체법, 민사소송법은 절차법, 형사소송은 절차법이다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아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뭐 위로 그릴 필요 없어요. 이런 데서 괜히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민법은 형체를 규정했다. 실체를 규정했다. 그러니까 권리 의무를 규정했다. 그래서 민법, 형법이 실체법이라면 실체를 다루는 절차법으로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행위규범, 재판규범은요. 민법은 법에 따라서 행위하고요. 법에 따라서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법에 따라 행위하고 법에 따라 재판한다. 끝 볼 거고요. 민법의 구성 봤죠? 아까 말씀드려서 재산법과 무슨 법으로? 가주법으로. 우리 책에 거기 보시면 제4편과 5편에 상소형을 신분법이라 하는데 요즘은요. 신분법이다 그런 말보다는요. 재산법이라는 말이 더 많이 써요. 신분법. 예, 신분법이다. 아니 신분법이다 그런 말보다는 무슨 법? 가족법이다 이 말 더 많이 써. 이렇게. 신분 이런 말이 좀 너무 좀 옛날 말 같지 그죠? 그리고 어떤 뭐 구속되는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렇게 부드러운 말 가족법이라 씁니다. 무슨 법이 있다고 이게? 친족법, 상속법. 그래서 신분법에 친족 상속이라는 법이 있고요. 즉 가족법이 있다는 거 같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법은 재산법인 채권법이 있고 물권 채권이 있고 가족법인 친상법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기 시작하고 있는 민법 총칙은 가족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재산법의 공통 특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요. 자, 그래서 물권은 8가지가 있습니다. 물권은요. 나중에 배우죠? 배웁니다만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 질권, 저당권 8가지 물권이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배울 것이고요. 다 시험범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지역권하고 질권 안 나오더라고요. 2개는 안 나오고 나머지 이제 물권 8개인데 8개 중에서 지역권, 질권 안 나오고 나머지 6개가 나오는데 안 나오는 법도 배우긴 배우지만요. 그런 간단히 넘어갑니다. 아셨죠? 아무리 민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나온 거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런 것은 제가 강의를 자세히 하지 않고 건너뛰니까 또 제가 건너뛰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죠. 시간 낭비야? 하여간 우리 이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가급적 좋은 점수로 합격할 것인가. 이게 주안이기 때문에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는 분이 먼저 붙습니다. 실력 있어? 안 물어야죠. 거듭 말씀드리죠. 그러나 열심히 공부해서 깊이 공부해서 떨어지는 사람보다는요. 그래도 제가 하자는 대로 해서 붙는 사람이 훨씬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운전면허 없이 사람 치면 살인 죄죠. 그럼 면허 가지고 하면 그렇게 않죠? 과실치사지. 그래서 하여간 제가 강의하는 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여간 물건이 8가지가 있고 채권은 엄청 많아요. 근데 얘가 뭔지 몰라? 물건은 8가지 물건이 있고 채권은요. 여기는 없지만요. 그냥 주로 뭐 예금, 주식, 그죠? 입장권, 승차권, 뭐 수업 들을 권 이런 채권이 피트니스 이용권 이런 채권입니다.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인데 그것도 애매하죠.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다.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뒤에 배웁니다. 이런 걸 막 개념 외우려고 이런 개념 외우려고 버티면요. 거짓말 아니고 한 10월 넘기기 전에 수업 그만둡니다.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왜냐면 재미없어. 재미없죠. 그래서 하여간 제가 최대한 재미있게
재미라는 것이 뭐 제가 농담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나올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예를 들어서 설명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하자는 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친족 상속 중요하지 않고요. 자, 민법 총칙의 성질 거기 자 2번 중요하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민법 총칙 성질. 자, 민법 총칙은 이론상은 재산법과 가족법에 모두 적용되지만 그죠? 그러나 실제로는 된다고 실제로는 재산법의 총칙 밑줄을 씁니다. 민법 총칙은 재산법과 가족법 앞에 있지만 그러나 가족법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냐고 재산법에만 적용된다. 왜냐하면 재산법과 가족법은 많이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재산법은 콩 하나 있어도 찢어가 뺏어가. 그러나 가족법은요. 내가 안 먹고 나눠줘죠. 나눠 먹어. 너 다 먹어라. 엄마는 굶게. 이게 가족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타산이 관여되지 않은 가족법과 아주 철저하게 이해타산 움직이는 재산법과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 민법의 통칙 즉 총칙은 재산법의 총칙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게 있네요. 자 거기 2번 앞에 별표 두개 하시고 별표. 자 처음 별표네요. 별표. 민법 1조가 이제 민법 총칙이 1조부터 해서 184조까지가 민법 총칙인데 그 중에서 가족법도 적용되는 게 몇 개 있어야죠. 자, 민법 총칙은 원칙적으로 재산법의 총칙이다. 그러나 가족법도 되는 게 몇 개 있다. 자, 중요합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 자, 실제로는 재산법의 총칙이고 가족법은 적용되지 않으나 그러나 여기 있듯이 2번 가족법도 적용되는 거, 자, 밑줄로 씁니다. 별표하시고, 이 경우는 빨간색으로 칠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배우게 될 통칙, 뭐, 신의성질 이런 게 있어요. 또는 뭐, 법원 이런 거. 이따 배웁니다. 법의 인식 근거, 뭐, 신의성질, 권리남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통칙하고, 옆에 있는 주소, 여러분 주소 있죠? 주소, 그리고 부재자와 실종 선고제도, 그리고 물건에 관한 거, 그리고 기간 규정이 그렇습니다. 요 5가지. 자, 밑줄 그시고. 자, 민법 통칙 바로 배워요. 우리가 배우는 게 통칙이지만요. 통칙은 뭐, 민법 제1조부터 해서 신의 성질 원칙 등등 몇 개가 있어요. 그 민법 통칙 부분하고, 그리고 주소에 관한 거. 그러니까 주소는 가족도 주소가 있잖아요. 주소에 관한 거. 그리고 부재자와 실종 선고제도. 그리고 물건에 관한 규정. 그리고 기간에 관한 규정은 재산법과 가족법에 모두 적용된다. 즉, 이 5가지는 가족법도 적용된다. 꼭 알아두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디에 적용된다고? 통칙, 그리고 부재와 실종, 또 뭐가 있죠? 거기 기간, 생각이 안 나네. 통칙, 부재와 실종, 기간, 그리고 주소, 물건, 그죠? 주소. 여기까지는 이제 민법 총칙인데 물건도 있어요. 물건은 물권법이 있죠. 이런 것이 있고. 물건의 개념. 아니, 민법 총칙의 뒷부분에 물건 있죠. 물건. 그래서 민법 통칙에 있으면서, 민법 전반에 민법 총칙이 있으면서 민법 전반에 다 적용되는 거. 자, 통칙 부분, 부재자와 실종 부분, 기간 부분, 그리고 주소 부분과 물건 부분이 그렇습니다. 물건 부분도 총칙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요 5가지는 민법에 어디도 적용된다고 재산법과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가족법에도 모두 적용된다. 법에도 적용된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시험 잘 나오고 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시험에 잘 나온다는 뜻입니다. 민법적으로 아무리 중요해도 시험에 안 나오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물론 뭐 중요한 게 시험에 나오지만요.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아무 데나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가이드가 필요하죠. 산에 갈 때 가이드 필요해요. 모르면 가이드 필요합니다. 저도 여기 우리 방과기 저 노량진 그 육교 앞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리 가서 처음에 이쪽 사역실 이쪽에 있는 거 모르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건물 2개란 말이고 학원 3개지 여기는 3개의 건물 쓰는데 제가 문자 받고 나서 거기겠지 갔더니 또 아니더라고요. 제가 9시에 여기 딱 왔는데 하여간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물어봐서 어디냐 했더니 열이가시래. 예? 가이드. 그래서 모를 때는요. 고집 피지 말고 가이드 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산에 갈 때는 산악 가이드, 물에서 놀 때는 물 가이드가 필요하죠. 그죠? 하라는 데는 좋습니다. 시험은 무슨 가이드? 강사가 필요하죠. 그죠? 고집힘 떨어져요? 고집힘 떨어져.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전문가가 강의한다 보시면 되겠고 전문가 말을 들어야 되죠. 병원 가서요.
의사 말 들어야 되죠. 인터넷에 떠드는 처방받으면 안 되죠. 못하게 하죠. 그죠? 의사 자존심 상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의사들은 그 부분이 자기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잘 알겠죠. 인터넷에 떠드는 것은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하여간 전문 분야 얘기를 가이드 말 잘 듣기 바라고요.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하네요. 다시 한번 민법 총칙에 많은 규정, 즉 184조까지 규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통치 규정, 신의성실, 법원 이런 거, 그리고 주소, 부재와 실종제도, 물건에 관한 거, 기간에 관한 규정은 재산법뿐만 아니라 가족법에도 적용되는 민법 전반에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중요하고요. 중요하고 밑에 있죠? 제한능력, 의사합의 이런 것은 가족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속 신분법으로 되어 있네요. 이걸 가족법으로 좀 바꿔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신분이란 말 잘 안 써. 신분. 말이 굉장히 순화되죠? 좋게 하고.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잡종재산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죠? 잡종재산. 여러분 하이브리드 칼지? 무슨 차입니까? 잡종카 여기 우리말 번역하면. 무슨 소리죠? 이게 전기와 가솔린을 함께 쓰잖아요. 그죠? 그걸 잡종카라고 써봐. 어? 아저씨 사장님 잡종카 타시네? 그러면 금방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하이브리드 우리나라 영어를 너무 남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무슨 아파트 같은 거 봐봐. 아이파크, 푸르지오, 무슨 저도 꿈에 그리네 사는데 저는 그런 아파트를 꿈에 그려본 적 없습니다. 이 이름이 그런 거지. 그래서 하이브리드, 아이파크, 삼성 레미안조차도 우리말이라는 말이에요. 삼성 레미안이. 이게 무슨 뜻이야? 미래의 아름다운 편안한 안식처라는 뜻이에요. 이게. 외국 같잖아요. 레미안. 그러니까 너무 우리 엊그저께 한글날이었는데 너무 우리나라 한글을 좀 멸시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찌됐건 사연상 그렇습니다.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잡종카다 그러면 차가 팔리겠어? 아반떼 있잖아요. 그죠? 잡종카. 하이브리드카 그러면요. 무슨 뜻이라고 이게? 잡종이니까 전기와 개소리를 함께 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간 요즘은 언어도 많이 순화되어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고. 이런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용어를 이렇게 바꿨다 그랬어. 그래서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하시고. 그러니까 신분법이라는 말은 요즘 뭐라고 쓴다고? 주로 가족법이 되는 말을 쓴다는 거. 가족법. 신분보다는 가족이 부드럽잖아요. 그죠? 신분, 가족. 이게 부드럽지. 그래서 언어가 많이 순화되어 있어요. 민법의 법원. 여기 이제 민법 제1조, 민법의 법원은 제1조인데, 잠깐 넘겨보실까요? 넘겨보시면, 27페이지 제1조 법원, 보이나요? 제1조 법원. 여기는 한자로 안 돼 있는데, 자, 다시 건너오세요. 저는 교과서 차례대로 하고, 다만 종합적인 내용은 좌우에 정리해드린다는 거.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서 그냥, 제 얼굴 볼 필요 없고, 그냥 책을 보시면서 들음대야죠? 들음대고 필기 많잖아요? 할 것도 없습니다. 동영상 강의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필요하면 정지하고 그냥 필기하면 되는데 필기 몇 개 안 되는데 여태까지 1시간에도 얼마 안 되잖아요. 쓸 것도 없어. 그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 이게 별표라 이런 게 있다고요. 얘만 보시면 돼요. 얘만 보시고 나머지 그냥 흘려도 괜찮아요. 너무 많은 것을 막 머릿속에 넣으면요. 비우지 않으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화장실 갔다 와야 밥을 많이 먹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비우지 않고 넣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비워야 돼요. 잊어버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죠? 정상입니다. 나는 듣기만 잊어버려. 아주 건강한 거죠. 건강할수록 잘 잊어버려. 예? 사람이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 못 살아요. 그죠? 여러분. 소설가, 제가 박원순 씨 예전에, 그죠? 여성부이지. 소설가 박원순 씨가 예전에 저는 에세이를 얼핏 읽었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신랑과 아드님이 죽었대. 왜 그러는지, 같이 죽은 건지 병으로 죽은 건지 그건 몰라요. 그까지는 에세이가. 근데 이제 그분 수필을 우연히 읽다가 그분 이런 말 하더라고. 자기가 신랑이 죽고 애가 죽자 내가 살 가치가 없다. 라고 생각해서요. 밥을 안 먹을 때 거식. 막 굶어. 왜냐면 신랑 죽고 아들 낳아 세우고 내가 살 가치 없다. 그래서 막 굶었대. 며칠 굶어. 근데 너무 배가 고프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냉장고에서 막 뭘 퍼먹고 막 밥을 떠먹더라는 거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정신대로 또 토했대요. 막 손에 넣어서 토했대요. 그죠? 진짜로. 그러니까 그만큼 쉽게 말해서 잊지 못할 신랑과 아들이 죽어가지고 자식이 죽어서 그만큼 마음이 아팠는데
재미난 거는요. 그것도 시간 지나니까 잊혀지더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시간이 약이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죠? 우리가 찔끔찔끔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 말도 안 되죠? 신랑이 죽고 아들이 죽어서 나도 죽으려고 밥도 굶고 그러다가, 그죠? 그 가슴 아픈 이런 일이 시간 지나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정상이 여러분들이 너무 잊어버린다. 아주 건강하신 거죠. 앞으로 50년 이상은 다 살 수 있어. 아주 건강해죠. 진짜죠? 우리가 시험 떨어져도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요. 오래 더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럴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 좋은 세상 일찍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예? 건강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여간 잊어버린 건 정상이니까 뭐 잊어버린 거 그러다 치고 무엇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시험 나올 거 위주로 보시면 된다. 자, 한자 봐요. 법원. 독특하죠? 법원. 제가 이제 달리 읽어 법원 이렇게 읽는 거 이거고요. 법원 그렇게 읽으면 우리가 서울지방법원 이런 대법원 그 법원이야.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다르다. 시는 없지만 거기 이렇게 써있지. 법원. 여기 한자가 법의 원천 그런 뜻이겠지. 원. 네? 수원지 할 때 원.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법원 이렇게. 뭐 서울지방법원, 중앙지원 이렇게 소추도 있지. 뭐 서부지원, 북부지원 이런 거. 그러니까 서울지방법원 할 때는 법원 이렇게 써야죠.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뭐 어떤 형체가 있는 거죠. 대법원에 갔다. 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배우는 법은 얘가 아니라 얘라는 거. 법의 원천 해설이 오는데 인식근거 존재 법의 종류다 보시면 돼요. 법의 종류. 쉽게 말해서 법원이라는 것은 법의 종류다. 이게 아니라는 거. 요 법원이 아니라 이렇게 쓴다는 거. 읽어볼게요. 자, 법원이란 법의 연원. 어렵네요. 그죠? 법의 연원이라 하고 법의 존재 형식 그냥 법의 종류가 쉽습니다. 법에 여러 가지 법이 있다는 거죠. 법의 원천은 여러 가지가 있다. 헌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명령, 조례, 규칙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걸 법원이라고 법원 이렇게 짧게 읽으면 대법원, 서울지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법원 그러면 제가 떼역지요. 그죠? 의미가 달라서 그래요. 잘 안 쓰는 말이고 우리 법을 공부하시는 분만이 쓰는 말이 말이에요. 법원이라는 것은 그런 게 다 중요하지 않고요. 법원은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는 성문법주의, 성문법. 성문이 뭐예요? 문서화됐다는 거죠. 성문법주의고. 이게 뭐예요? 문서를 이룬 법. 또 하나는 불문법이요. 문서되지 않은 거. 어느 쪽이 많아? 월등히 많지. 이건 거의 없어요. 요즘같이 막 변한 세상에 이 불문법 많지 않아요? 관습법 같은 거 많지 않습니다. 다 국회를 통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법령 규칙이지 이 법원이라는 것이 거의 성법이다. 우리나라는 이주를 취하고 있습니다. 뭐요? 문서화된 법이고 문서화되지 않은 법이요. 불문율, 불문법. 그래서 성문법주의가 우리나라 원칙인데요. 이놈이 원칙이고 얘가 예외인데요. 자, 문서화된 법, 문서화되지 않은 법 이렇게 있고요. 자, 볼 거 없고 성법주의는요. 우리나라 마냥 독일, 프랑스 법계를 대륙법계라고 그래요. 법의 그 계통은 크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독일법주의야. 영미법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 하여간 이런 우리나라의 성법주의는 독일법계인 대륙법계를 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독일법주의라고 해요. 우리나라 법은 독일법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보면 제가 법대 다닐 때도 보면 교수님 10명 계시면요. 10명 계시면 한 8명 정도는 독일 박사고요. 1명 정도는 미국 박사, 하나 또는 뭐 그 정도는 영국 박사 거의였죠. 거기다가 독일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독일법이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중에서 불란서 법계, 즉 프랑스 법계가 아니고 독일 법계를 취하고 있다는 거 넘기시고. 성법은 중요하죠. 법전이지 뭐 법전, 민법전, 명령, 조례, 규칙 있죠. 우리가 법 체계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인데 자, 법률 밑에 명령,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명령, 조례, 규칙. 이건 뭐 볼 필요 있나 이게? 명령, 조례, 규칙. 순서가 이렇게 돼요. 명령, 조례, 규칙. 명령 여러분 아시죠? 국무총리령, 대통령령, 뭐 각 장관 부령. 조례는요, 서울시 의회가 만든 것이고 규칙은 서울시장이 만든 거예요. 이게 법 단계가 있어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래서 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명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대통령령, 총리령, 각 장관의 부령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든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법당 개설. 자, 법률은 헌법에 위반할 수 없고, 명령은 법률 위반할 수 없고, 그리고 조례는 명령을, 그리고 규칙은 조례 위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성문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서로 되어 있다.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데 왜 강요합니까? 들어두라고 천하니까. 예? 들어둬요. 자, 불문법 한자가 불문법 문서화되지 않은 법, 크게 판례가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관습법이 있어요. 판례는 법이냐? 문제가 돼요. 법이 아니라는 학설이 더 많고. 그런데 어찌됐건 불문법주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문서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판례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영미법은 판례법주의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법주의이기 때문에 불문법 몇 개 안 돼. 그래서 자, 영미법계이고요. 불문법 종류는요, 관습법 조리 두 가지 밑줄을 씁니다. 관습법 조리, 관습법과 조리가 있습니다. 관습법과 조리가 있다. 그러니까 관습법은 관행이 법으로 굳어진 것이고, 조리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신의칙, 사회경험, 경험법칙, 사회통념 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조리도 법입니다. 조리도 법이에요. 그죠? 조리라는 것은 신의에 따라서 행사한다. 신의칙인데 신의가 법이다. 그래서 조리도 법입니다. 조리 법이고, 조리를 다른 말로 신의성실원칙 그런 말 써요. 쓰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하여간 불문법 종류는 관습법과 뭐가 있다고? 여기 있다시 조리가 있다. 판례는 법이라고 부르지만요, 이 판례는 원래 하급심 판례는 상급심 판례를 엎어치지 못해. 예? 당해 사건, 그런 다른 사건 엎을 수 있어. 그래서 당해 사건만 상급심 판례에 기속되고요. 다른 사건은 괜찮거든. 그래서 일단 판례는 조금 우리가 쓰는 말로 살아있는 법이라고 그래요. 판례는요. 움직이는 법이야. 살아있어. 판례에 따라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판례는 법이냐 애매하죠. 근데 법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판례는 살아있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판례는 살아있는 법이다. 움직이는 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불문법에 판례가 들어가느냐는 애매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확실한 것은 불문법은 관습법과 조리가 있다는 거. 자,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은 자, 공부하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라는 것은 장점, 단점. 일단 악착같이 성문법을 먼저 보시면 성문법. 우리나라 성법 문서화된 거, 민법전 문서화되어 있죠. 형법전 문서화되어 있죠. 문서화된 법의 장단점 먼저 보십니다. 자, 통일정비가 용이합니다. 딱 떨어지죠. 불문법은 어디까지 몰라? 그래서 성문법은요, 민법전을 말씀드리면 1조부터 1118조까지 조문이 1000개가 넘는다. 딱 부러지죠? 통일정비 유리하다. 그리고 질서가 안정입니다. 써 있어야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은 말로 해야 되지만 쓰지 않아요. 왜?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그래서 이 법질서의 통일이 좋고요. 두 번째, 안정적이다는 것은 그 법 조문대로 하기 때문에 서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통일이 잘 되어 있고, 두 번째, 안정적이고, 그리고 명확하죠. 딱 부러지지? 조문이 있으니까요. 말로 하고 생각을 하면요, 나중에 사람들끼리 서로 딴소리를 해. 그래서 아예 써놔. 문서화해. 그게 좋죠. 그래서 자, 통일정비가 좋고 안정적이고 명확하고, 문제는 법의 경화, 딱딱해져. 경화, 연화 경화죠. 법이 잘 안 변해. 그래서 사현실은 막 변하는데 법은 안 변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법이 사회에 뒤처집니다. 그렇죠? 이게 단점이에요. 예? 법은 우리 봐. 법이 엄청 많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나오대요. 국회의원들이 놀고 일을 안 해가지고 수없이 법이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법을 그대로 쓸 수도 있고, 법은 없는데도 새 법이 안 만들어져요. 이게 경화예요. 그죠? 경화라는 것은 법이 변화가 잘 안 돼. 왜냐면 국회를 통과해야 돼. 요즘 맨날 싸우잖아요.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법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법의 경화라는 것은 법이 개정이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정이 쉽지 않고 제정이 쉽지 않아. 왜냐하면 국회를 통과해서 여당, 야당 싸우고 또 결과적으로 서로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서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즘도 임대차 3법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임대차 3법. 그죠? 지금 임대에 유리하다, 임차에 유리하다. 홍남기 부총리가 법 만들어 놓고요. 세를 못 얻어서 지금 갈 데가 없대요. 그런 얘기 들잖아요. 어제 인터넷에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다가 법은 일단은 만들어 놨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그래서 법의 경화, 다시 말해서 유동적이지 못하다. 그게 특징입니다. 경화,
변하지 않는다니까. 너무 딱딱해. 우리가 사람도 왜 너무 무한 사람 불어이잖아요. 그죠? 유연하게 시고. 제가 말씀드렸지? 민법을 다 하려고 공부하시면 스스로 지쳐서 여러분들이 퍼져, 깨져, 무너져, 포기해. 그러지 마시고 그냥 대충 하셔도 된다. 누굴 믿으시고 이 교재 믿으시고 저를 믿으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사회 변천에 적응이 안 돼. 그래서 마지막 두 개 단점이에요. 성법주의는 통일 정비가 잘 되고 안정적이고 명확하지만 반대로 법의 경화, 법이 딱딱해져서 잘 변화를 따라주지 못한다.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불문법은 이와 반대죠. 읽어보시기 바라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무슨 법이 위주로 되어 있다고? 성문법 위주요.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아는 친구 얘기 들었더니요. 우리나라의 헌법부터 시작해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런 것이 약 3,000개라네요. 엄청 많죠? 우리나라에 섬이 3,000개인데 그 정도 많은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 옷을 봐도 수 없는 이게 쉽게 말해서 이 실 이런 것이 얽혀서 옷을 만들었죠. 안 보이죠, 그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도 없는 법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요. 우리가 그 법에 안 걸리는 것은 법에 맞고 행동하고 있어요. 이걸 사회화되어 있어. 그렇죠? 우리나라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부터인가 마스크 써야 되지? 앞으로 10월 얼마부터는 뭐 과태료 부과한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더 법이죠. 엄청난 법이 있고 엄청난 법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으면서 모릅니다. 마치 공기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여기 뜻이 그러니까 엄청 많은데, 그런데 그 많은 법이 거의 다 성문법이고 문서화되어 있고 불문법은 몇 개 안 된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요. 현행 민법은 성문법 원칙, 불문법 보충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성문법 원칙이고 불문법 인의 원칙이라는 거죠. 인의 원칙이고 인의 원칙적으로 성문법 원칙이고 이걸 뭐예요? 보충합니다. 보충이라 해도요. 이게 압도적입니다. 성문법이. 성문법이 원칙이고 불문법은 성문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도와줘. 모자랄 때 채워줘. 왜냐하면 얘는 너무 딱딱하고 금방 변화가 안 되니까 불문법이 성문법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무슨 법 원칙이라고? 성문법주의가 원칙이다. 원칙 알아두시고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대륙법은 성문법이 원칙이고 불문법은 예외다. 알아두시고 예외다. 다만 영미법은 다르다.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대륙법 즉 독일법을 따르고 있고 독일법을 따르면서 성문법이 원칙이다. 문서화된 법이 원칙이고 손으로 쓴 법이 원칙이고 문서된 법이 원칙이고 불문법은 예외로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불문법은 그게 관습법과 조리되어 있고 사실은 이제 원래 그 관습법보다는요 판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판례는 판례법이라는 말은 있지만 그런 법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원칙이죠. 왜냐하면 판례는 하급심 판례가 당의 사건 아니면 뒤집을 수 있어요. 대법원에서 깨질 망정. 만약 1심에서 하급심 판례가 원래 있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서 그럼 깨지죠. 근데 2심 통해서 3심에서 받아들이면 그 판사는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판례는 법은 아니지만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된다 그래서 그걸 살아있는 법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법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제1조 보시겠습니다. 자, 요까지만 하고 좀 쉬죠. 민사가 뭐예요? 민사사건에 관하여 개인 간의 평등관계인 재산관계, 가족법 관계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죠. 이게 법의 적용 순서예요. 법의 적용 순서. 뭐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가 법률 없으면 뭐가 적용된다고? 관습법. 없으면 뭐가 적용되죠? 조리 이렇게. 세 가지. 순서가 법률이 먼저,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다. 이게 조리는 법이다, 이다, 지금 마지막 순서잖아, 마지막. 이걸 다른 말로 뭘 한다고? 신의칙. 그래서 법의 적용 순서는 법률, 관습법, 조리다. 이 1조죠. 법원, 법의 원천, 법의 종료, 법의 적용 순서는 자, 법률이 먼저, 다음에 관습법, 없어야 조리지. 조리가 관습법에, 관습법이 법률 앞설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자, 법원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무엇을 한다? 조리가 됩니다. 조리. 법률, 관습법, 조리. 그런데 옆에 써놓으세요.
그 옆에다가 상법은 다릅니다. 상법 특별법이지. 그래서 상법은 좀 다릅니다. 상법에서는 좀 달라요. 예, 이런 알아도 좀 좋죠. 상법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 상법은 상사관계, 물건 팔고 사는 거 있죠? 이런 거. 상사관계에서는요, 제일 먼저 상법이 적용돼요. 상법이 적용되고요. 두 번째가 상관습법이 적용돼요. 상관습법이. 다음에 적용되는 것이 뭐예요? 다음에 적용이 민법, 이렇게. 민법. 다음에 뭐 관습, 이런 식으로 적용된다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사관계는 상법이 먼저 적용되고, 다시 말해서 민법보다는 뭐가 이놈이 우선한다는 거죠. 우선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상법에서는 상법이 먼저 적용되고, 다음에 상관습법, 얘는 관습법이죠. 그런데도 민법보다는 먼저, 얘는 특별법이라.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인 민법은요, 법률, 관습법, 조리지. 근데 여기는 상관습법이 민법에 우선한다. 특투예요. 특별사법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민법은 법의 종류, 적용 순서가 법률, 관습법, 조리다. 근데 상사관계는 상법이 먼저 적용되고, 다음에 상관습법, 여기 똑같죠. 근데 문제는 상관습법이 민법에 우선한다. 이게 특징이라고 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상관습법이 민법에 우선한다고 또 알아두시고. 자,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또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 자, 법률, 관습법, 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의 적용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사법 중에서도 특별사법인 상법, 그 경우는요, 민사에 관하여는 민법, 관습법, 조리지만 상법, 상인 간의 거래의 경우는 상법, 상관습법, 그리고 민법, 관습법, 조리 순서로. 자, 상관습법은 민법에 우선한다. 왜? 특별법에 우선한다니까. 자, 상관습법은 민법에 우선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1조 해석은 좀 쉬었다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관습법의 종류 등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제1조를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4교시. 예.